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K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까지 세계를 휩쓰는 이유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분석한 기사 중 가장 구체적이고 잘 정돈된 기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사가 길고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서 이 칼럼은 1, 2편으로 나눠서 기사와 댓글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번 편은 1, 2편 중 1편 내용입니다. 요즘 온갖 매체에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기세가 좋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폭넓은 세대에서 사랑받고 인기가 치솟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아시아권에서 세계로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기세가 멈추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일본에서 꾸준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2002년 방송되어 폭발적인 붐을 일으킨 드라마 겨울연가와 음악 분야에서는 2005년 일본에 데뷔한 동방신기, 이어서 등장한 빅뱅 등의 아티스트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한국 국내나 일본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방영된 사랑의 불시착과 올여름 일본에서 리메이크된 이태원 클라스 등의 드라마, 이제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등 그 활약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뒤에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걸까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정이 밝은 한류 이벤트 MC로 활약 중인 민시루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G세대를 중심으로 한껏 달아오른 한국 음악 분야부터 이야기해 봅니다. 한국 아티스트가 세계적으로 활약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방식이 정착된 데다 SNS 등으로 소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아티스트는 음반을 내고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다시 컴백을 반복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NS로 365일 아티스트의 최신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티스트 본인의 인스타그램도 있고 한국의 독자적인 앱 V라이브는 전 세계의 억 단위 인구가 내려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가 그래미 시상식을 끝내고 몇 시간 뒤에 생방송을 하거나 그걸 팬들이 시청하고 댓글을 다는 등 상호소통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먼 존재가 아니라 항상 가까운 존재로 느끼게 되었고 유튜브처럼 돈을 쓰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서 이른바 G세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세계시장을 겨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잘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포장을 벗기면 무엇이 남을까요? 영상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근본 없이 세계에 잘 먹히는 소모품을 내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정적인 실적만 남겠죠. 세계시장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한번 봤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기술도 대부분 어느 나라의 특허이고 자동차도 해외 유명 디자이너에게 위탁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겉을 꾸미는 것만큼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이 소모품이 될지 문화가 될지는 얼마를 벌었느냐를 넘어선 영역의 답이 있습니다. 히트했다, 그렇지 않다 말이 나오는 건 아직 소모품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건 언론이 선동하기 때문이야.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은 겉보기엔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지만 내용은 아저씨 아줌마에게 먹힐 듯한 외모로 걸쭉한 인간관계를 다루는 빈약한 내용뿐이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몇 편 봤지만 기억에 남는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 여러 장르가 있지만 스토리가 대부분 비슷하고 엉성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최근에 나온 한국 드라마를 전혀 안 본 것 같은데 시그널, 나의 아저씨, 우리들의 블루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것들은 보고 나서 말해. 엄밀히 말해 세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 드라마가 특별히 퀄리티가 높은 건 아닙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들의 과대평가입니다. 한국은 세트든 연출이든 어쨌든 돈을 들여 만드는 인상이야. 일본은 가급적 돈을 들이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저렴해 보이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24화 등 어쨌든 장편으로 만들기 때문에 복선을 깔고 그걸 회수하는 재미가 있어. 일본은 대부분 10화로 끝나서
내용이 깊지 않고 복선도 회수하지 못해 뒷맛이 깔끔하지 않아. 돈과 시간을 더 들여 드라마를 만들면 배우들도 기뻐할 텐데. 방송국에 돈을 들일 만큼의 체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렴하게 방송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로 방송 시간을 채우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요. 한국은 시장 규모에 한계가 있어 처음부터 자국 시장보다 세계 시장을 목표로 만들고 있다. 음악이든 영상이든 마찬가지. 반대로 일본은 국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다. 현재 일본 드라마 음반 시장도 작아지고 있는데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은 한국에 뒤처져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지연도 치명적이다. 규제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도 5년은 늦었다고 생각한다. 인구보다 음악 산업에 돈을 투자하는 습관이 없는 국민성이 더 큰 이유입니다. 음악이든 뭐든 불법으로 내려받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BTS만 해도 한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적습니다. 해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언론이 이런 한류 분석글을 내놓으면 일본 네티즌들은 기사를 부정하며 자신들의 내피셜로 자기 확증 편향을 댓글로 써 내려갑니다. 아마도 이런 댓글들이 많은 이유는 일본 언론과 방송에서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최고, 한국은 최악이란 내용의 방송을 듣고 보고 학습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